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최고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멀리에서 찾아와주는 관광객들을 위해 도시의 브랜드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 마이스, 축제 이벤트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개최하고 도시의 브랜드 상품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곳. 대전 마케팅공사는 과학의 도시 대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1번지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과학이 일상이 되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브랜드 개발에 힘쓰고 있는 대전 마케팅공사 고경곤 사장을 만나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전 마케팅공사에 나와봤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가 2011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꼭 10년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마케팅공사의 4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고경곤입니다. 사실 저도 대전 마케팅공사가 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으로 지원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대전 시민들이 택시를 타시고 대전 마케팅공사 가자고 하시면 택시 기사분들이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대전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데가 대전 마케팅공사입니다. 그만큼 대전 마케팅공사가 제대로 본원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께서 이제 못 알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는 93년도 엑스포 기억나시죠? 그 엑스포 때 생겨난 재단이 기반이 돼서 2011년도에 이제 대전의 마케팅과 관광공사 그리고 대전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거듭나게 됐는데 10년 동안 좀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시고 또 그리고 대전 마케팅 공사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실망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대전의 관광과 대전의 마이스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도시 대전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우리의 본원적 가치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서운해 하시거나 기대에 못 미치셨더라도 용서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새롭게 거듭날 대전 마케팅 공사를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대전 마케팅공사가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대전 마케팅공사에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한 달 됐어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 조직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간 해왔던 일들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의 니즈라고 하죠. 네. 그런 니즈를 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1대1 미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모든 일들 다 파악하는 일에 지난 한 달을 통두리째 다 써버렸습니다. 네. 네, 대전 마케팅공사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좋은 평가를 2년 연속으로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2년 연속 그렇게 최우수 평가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사실 그 일은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전임 사장님과 우리 대전 마케팅 공사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전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던 일 그리고 작년에 아마 대전시가 깜짝 놀랄 굉장히 중요한 대회를 하나 유치했어요. UCLG라고 세계 도시총회 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관광 사업에 헌신한 점 이런 점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저희가 이제 가점을 이렇게 2번에서 연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전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아, 꿈돌이? 꿈돌이. 네, 꿈돌이가 요즘 그야말로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93년에 탄생을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시 인기를 끌게 됐는지 네. 그리고 마케팅 공사에서 이 꿈돌이를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꿈돌이가 그 카카오 TV라는 SNS TV죠. 거기서 이제 그 마스코트 경연대회 했는데 1등 했어요. 네. 93년도에 만들어진 마스코트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30년인가 31년 만인가요? 몇 년 만이죠? 93년도니까 이제 네. 37년 만이네요. 37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네. 꿈돌이 캐릭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꿈돌이 캐릭터를 이제 다시 쓰고 이제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그 꿈돌이 캐릭터를 찾았는데 그게 창고에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거의 새 거인 상태로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요. 잘 닦아서 근데 옛날에 만드는 거라서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네. 다시 지금 요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 잊혀졌던 꿈돌이 캐릭터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도 디지털 시대에 꿈돌이 캐릭터를 또 디지털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이모티콘이 30대에서 1등을 하는 등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는 꿈돌이가 대전의 마스코트가 되게끔 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시민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그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요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네, 대전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전이 국제협회연합에서 정한 세계국제회의 개최 도시 43위, 그리고 국내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대전이 이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대전의 마이스 산업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그 사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네. 이제 코로나라는 환경도 있고 사실 이 뒤에 보시는 우리 대전 컨벤션 센터가 그렇게 이제 다른 그 코엑스라든지 켄텍스라든지 이런 다른 컨벤션 센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UIA 이제 국제 협회 연합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로 보면은 국제 회의 개최 개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43위, 그리고 대전이 서울과 부산과 제주에 이어서 이제 4위를 했잖아요. 네.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네. 저 보시는 것처럼 아나운서님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국제 컨벤션 센터 짓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어지면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큰 규모의 국제 회의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국제 전시장 완공되는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공된과 동시에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마이스 산업계에도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전이 이 마이스 산업이 더 발전할 테지만 2022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네, 2022년 UCLG 세계총회가 대전에서 네. 개최될 예정인데요. 아마 요즘 이 준비로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셨고요. 작년에 그거 유치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93년도 엑스포에 이어서 대전한테는 정말 좋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엑스포 덕분에 대전이 과학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이번에 UCLG는 대전이 글로벌 도시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무려 140개국에서 1000개 도시에
각 그 도시 시장님들뿐만 아니라 도시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수상님들도 오시고 대통령도 오실 것 같아서 그만큼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작년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관광 산업과 마이스 산업 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전 마케팅공사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분들보다 더 많이 힘든 게 마이스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대전에는 약 한 387개 여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여행사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뭐 하다못해 이제 도우미를 인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조명하시는 분들, 뭐 이런 장비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마이스 산업은 이제 생태계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태계가 사실 저희가 유치하는 행사 하나, 그런 글로벌 회의 하나가 그분들한테 아주 단비 같은 그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마이스 산업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지원 자금 같은 거를 배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대전 마이스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회의를 많이 유치해 오는 거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번에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C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CS가 코로나 시대에 하이브리드형의 그 어떤 전시 컨벤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어서 어제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해서 현지의 내용을 많이 들여다봤고요. 네. 그런 것 많이 배워서 저희 그 대전 컨벤션 센터도 최첨단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컨벤션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마이스 산업에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이스 산업 중에서도 여행업, 그다음에 전시 국제회의업, 그리고 여행 숙박업, 그리고 관광 온수업, 그다음에 항공업, 그리고 이제 공연 관련된 업계, 이런 그리고 면세점, 공항버스 이렇게 보면 총 8개 업종이 있는데 네. 이 업종에 대해서 특별 그 고용 지원금을 지정해서 아마 올해 3월 30일까지 이제 교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하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마이스 그 산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과 세종의 우수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 세종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개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일 또한 어떻게 보면 대전 마케팅공사가 대전의 관광을 위해서 이룬 또 하나의 이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부산이 이제 최초로 광역 지자체의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최초로 이제 만들었고요. 작년에 2020년에 저희 대전 그리고 이제 경남 창원 그리고 인천 이렇게 3개 도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 정도, 국비가 한 10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각 이제 대전시가 8억 그리고 세종시가 2억 정도를 같이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어서 관광 관련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교 아시죠? 대전 중앙에 있는 그 목적교에 있는 7층 건물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이제 관광 스타트업들 12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사업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장소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관광 관련된 컨텐츠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걸 상품화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주는 그야말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관광 기업 지원 센터입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SNS 기자단이 있더라고요. 시민들과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SNS 기자단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공사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명의 이제 SNS 기자단이 있는데 그중에 33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7명은 특이하게도 외국인이에요. 한국인, 네. 대전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이제 해외 외국인들을 관광객들을 그 모집하기 위한 그런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NS 기자단은 주로 이제 소비자의 목소리로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어떤 우리 축제나 이벤트 그런 관광 상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로 그 관광 상품에 대한 시민의 만족 어떤 그런 거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목소리로 직접 시민이 얘기하는 관광 상품을 얘기하게 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틱톡이라든지 새로운 SNS가 많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활성화하는 SNS 기자단도 계속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시작했던 토토즐 페스티벌이 2020년에 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아요. 토토즐 잘 됐어요. 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토토즐은 제가 보기엔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개발한 가장 멋진 축제인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실제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 야시장, 그다음에 대전천 경관 조명, 그리고 은흥정이 스카이로드의 은흥정이 스카이로드를 활용한 EDM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버스킹 뭐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야말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고요. 2020년에 이제 2019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정말 저희가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특히 이제 대청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장산의 야경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전 식장산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주로 1박 2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왜 대전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전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당일치기로. 그렇죠. 당일치기로. 그래서 하루 주무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사실상. 그래서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대전천의 야경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2021년 올해에는 조금 작년에 그 아쉬움을 좀 바탕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대청호 500리길이 생태 테마 관광 10선과 또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 생태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대전 시민들도 대청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대전 마케팅 공사 일을 하면서 대청호를 자주 가게 됐는데 대청호는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한 계절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습니다. 특히 봄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엔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호수변의 풍경이 있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또 겨울 기가 막혀 정말 겨울 설경이. 그래서 그런 자연을 잘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 언택 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청호 주변에 500리길이 있어요. 그 500리길을 다 걸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500리길을 다 이어서 걷기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인 것 같고요. 500리길이면 킬로미터 수로 하면 198km입니다. 198km를 한번 걷는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걷는 그 길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청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관광 코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고 환경을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즐길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엑스포 기념구역을 재조성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훌륭하게 바뀌었습니다. 제 1단계는 여기가 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 지역, 요 밑에를 다 바닥을 걷어내고 물빛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분수 시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수 시설이 있고요. 여름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를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2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한비탑이 93m짜리 탑이잖아요. 그걸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는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 할 때 주로 쓰는데 저희는 상시 365일 이렇게 아주 예쁜 그림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쁜 대전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들이 어떤 과학 아트가 그리고 또 봄이면 벚꽃이 여름이면 그 아주 시원한 폭포수가 가을이면 낙엽이 네.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이런 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단계고요. 네. 3단계는 이제 여기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맥주도 마실 수 네, 있고 너무 할 수 좋을 것 있는 그런 같아요. 휴식 공간, 가족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2단계까지 완성이 됐고 3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 8월 완공 예정인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죠.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숙박, 특히 이제 5성급 호텔의 네. 숙박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권과 호남권에서 가장 큰 쇼핑 공간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43층짜리 호텔, 5성급 호텔, 그리고 이제 중부권에서 가장 큰 쇼핑 공간,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컨벤션 센터하고 잘 이어져서 이제 숙박 문제도 해결하고 쇼핑 문제도 해결하는 관광과 숙박과 그 다음에 쇼핑과 그리고 이제 컨벤션까지 다 이어지는 네. 그런 공간이 여기에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14일 한비탑 미디어 파사드 점등식이 개최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미디어 파사드는 이제 이벤트 할 때 잠깐 하루 정도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네. 저희 한비탑 미디어 파사드는 아마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365일 운영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될 거예요.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7가지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자랑인 이응노 화백의 그림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거라든지 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기증한 과학 아트, 사이언스 아트의 주제의 그 새로운 그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또 대전의 상징물, 천연 기념물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었고요. 30분 동안 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방영이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운 콘텐츠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한 장소에서 7가지 테마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30분 정도 네. 이렇게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전 마케팅 공사가 비대면 드라이브인 형식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어요. 이름이 달밤 소풍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를 했는데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호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신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음악이 굉장히 힐링이 되죠. 힐링을 주는 요소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콘서트인데 저희는 사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음악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콘서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눈이 네. 너무 예쁘게 온다. 네. 그래서 여름이면 아마 여기 음악광장을 이용한 음악 재즈 페스티벌도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EDM 페스티벌도 할 생각이고 네. 아주 다양한 통기타 연주회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음악은 항상 축제에서 뗄 수 없는 요소니까 음악을 활용한 그런 콘서트는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대전 마케팅 공사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째는 대전 내 관광 사업에 아주 디딤돌이 되는 관광 사업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마이스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컨벤션 센터와 그다음에 이제 숙박이 완성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마이스 사업의 활성화. 그다음 세 번째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전의 과학도시, 대전의 브랜드 마케팅 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항상 늘 염두에 두고 과학, 그다음에 관광 그리고 마이스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어느덧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잘 견디셨고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디리라 믿고 우리가 늘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겨낼 거고요. 그리고 언제 그랬는지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름이 와서 이 분수 물빛 광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맥주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가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대전 마케팅공사의 노력으로 대전의 뛰어난 과학기술에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접목시켜 새로운 융복합 관광체험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대전을 과학이 놀이와 문화가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브랜드 개발에 힘쓰고 있는 대전 마케팅공사를 응원합니다. 완도전복 쇼핑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Et puis la tortue, en sont un témoignage. Gageons tisser le site que vous n'atteindrez point sitôt que moi ce but. Sitôt et que vous sache, repartit l'animal léger, ma commère. Purgé, avec 4 grains d'éléphant. 어민들이 만드는 온라인 가게의 경쟁력 네이버.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하늘색, 태양이 입맞춘 투명한 빗방울, 별이 쏟아지는 숲내음. 이 소중한 언어들이 미래에도 계속되기를.